네, 이어서 이제 프로젝트 2에 대해서 코드 설명 및 구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Make Models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하시면 이제 Basic Way 모델과 Find Best 모델 그리고 Load Model and Test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Basic Way 모델 이 파일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입니다. 저희의 데이터셋은 여기 검은별 무늬병 이렇게 제가 수작업으로 전처리한 각각의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볼로 넘어가면 처음에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임포트 해줍니다. 이건 이제 텐서플로우를 쓰려면 선해줘야 되는 함수인데 이제 글롭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글롭은 파일의 리스트를 뽑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파일의 경로명을 추출할 때 이제 인자로 받은 패턴과 이름이 일치하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 리스트를 반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numPy의 전체 사이즈를 출력시켜줍니다. 이건 주석 처리해 두겠습니다. 이건 시각화를 위한 모듈이며 이제 이 플랫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의 유형을 알려줍니다. 이제 여기서 한글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플랫폼 시스템의 상태가 윈도우라면은 이제 매트플러스상에 이제 맑은 고딕체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좀 중요한데 이제 텐서플로우 버전이 2.00이고 케라스는 2.24인데 이 케라스 버전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방금 실습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근데 웬만하면은 텐서플로우 버전은 2.00 그리고 케라스는 2.24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제 다운로드 안에 있는 이제 JPG 파일, 모든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 데이터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네임에는 사과와 탄저병 사과, 흠난 사과, 검은별 무늬병 네 가지로 이제 클래스를 분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0, 사과는 0, 탄저병 사과는 1, 흠난 사과는 2, 검은별 무늬병은 3. 그리고 빈 리스트를 이렇게 선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실행시켜 보시면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이제 요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경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운로드 뒤로 JPG까지. 네. 그래서 이거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563. 이 4개의 파일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 전체가 563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지 데이터 내부에 라벨링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여기 포문을 돌면서 이제 이미지라는 변수에 사이즈를 128 곱하기 128로 리사이즈 해준 128 곱하기 128로 만들어준 후 이제 numpy 배열 형태로 해줍니다. 이제 numpy 배열은 향후 배열의 연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numpy 배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라벨에는 이제 이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짝대기 두 개로 스플릿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값, 이 검은별 무늬병을 라벨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딕셔너리에서 선언한 키 밸류 값을 토대로 키 값을 주어서 밸류 값을 라벨에 저장한 후 이제 y에 리스트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0에서 3에 해당하는 값을 y에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된 그 변화 x의 첫 번째 요소 값을 출력하면은 이제 3차원의 형식으로 이제 어레이 형식으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양은 128 곱하기 128인데 3차원의 형태이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y를 찍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라벨로 리스트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333333 행량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3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여기 앞에 3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파일은 2, 다음은 1, 그 다음엔 0.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 numPy 배열 형태로 변환되어서 즉 3차원 배열 128 곱하기 128, 3으로 x에 저장이 되고 y에는 0에서 3 사이에 블록 값이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으로는 이제 제가 이거를 그려놓은 이유가 이제 0부터 아까 데이터가 563개라고 했었는데 이 배열로 변환된 값들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주석에서 풀게 되면은 이제 보고자 하는 이미지 인덱스 번호를 이제 여기 넣어서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코드는 아니라서 주석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x의 첫 번째 요소랑 y의 첫 번째 요소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x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numpy array 형태고 y는 당연히 int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장된 값에 약간 연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numpy를 통과시켰는데 이 y에도 마찬가지로 통과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x는 그 사실상 한번 통과시켰기 때문에 통과할 필요는 없으나 그냥 이제 가독성상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써줬습니다. 그래서 x값 타입은 그대로 numpy로 변환이 없으나 이제 y값 타입은 numpy int 32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이미지랑 테스트 이미지, 트레인 라벨, 테스트 라벨 이것을 이제 분류를 시켜주는데 그 비율은 전체의 0.3으로 하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추출되는 게 아니므로 셔플은 true로 해서 이제 값들 계속 섞어줍니다. 이제 여기 랜덤 스테이트를 44로 준 이유는 이제 난수 생성을 고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즉 재실행을 했을 경우에도 동일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값을 준 것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체 사이즈를 보고자 했던 코드인데 주석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제 트레인 이미지의 10번째에 해당하는 값의 길이를 구해봤는데 1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인 이미지의 10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시켜보니 역시 3차원 RGB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128, 128, 128에 해당하는 RGB의 값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린트 라벨을 하면은 아까 뭐 0에서 3까지 값이니까 이렇게 0, 1, 0, 3, 땡땡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에 대한 값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구현해 보았는데 getKey라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는데 저희 딕셔너리가 사과는 0, 탄저병 사과는 1, 그리고 흠난 사과는 2, 검은뱀 무늬병은 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getKey 1을 하게 되면은 탄저병 사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코드가 아니라서 주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네, 트레인 레벨도 마찬가지로 0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트레인 라벨의 쉐이프는 이제 394 콤마인데 이것은 1차원 배열을 의미합니다. 현재 얘는 1차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전치 행렬 그런 느낌인데 이제 새로운 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자료를 새롭게 이제 쉐이프를 바꾸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랬던 레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 구조로 이제 2차원 배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쉐이프는 394,1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형태가 된 건데, 이제 2차원 배열의 형태이지만, 하지만 1차원 속에는 원소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 즉, 전치 행렬을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394,1, 즉 1차원 배열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랬던 모양을 가지는 라벨들이 이제 세로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때 쉐이프가 394,1인데 이것은 이제 1차원이었던 배열이 2차원 배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1차원 속에서는 한 개의 원소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라벨은 이제 전치 행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전치 행렬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차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치 행렬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보면은 394, 169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트레인 셋은 전체 563개 중에서 70%인 394개, 테스트는 나머지 30%인 169개라는 의미이며, 이제 트레인 이미지는 이제 128 곱하기 128 3차원의 형태고, 트레인 라벨은 위와 같이 이제 전치 행렬이 가능한 2차원 형태이다. 2차원 형태의 배열 모양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클래스와 카운트 수를 확인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라벨을 1차원일 때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제 중복되는 컬럼을 확인합니다. 라벨 1차원 형태인 이제 0에서 3까지 값으로 이제 중복을 확인하고, 이제 각각의 그 0, 1, 2, 3별 몇 개가 들어있는지 카운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0에서부터 3까지 값이 얼마가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코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nTrain은 이제 train.image shape를 하는데, 이제 394만큼 학습시킬 데이터 수로 저장하겠다는 의미이고, 요거는 이제 그 반대, 아까 169개만큼 테이스트 데이터 셋으로 이제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전체 클래스 개수가 4개이니까 일단 전역 변수로 n 클래스에서 4로 선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LT, 그래프로 표현할 공간을 이렇게 선언해주고, 이제 여기 이미지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를 표현할 변수, 즉 0에서부터 이제 394까지 이제 랜덤에서 값을 넣게 됩니다. 이제 랜드인트는 스타트에서 엔드 빼기 1 중 랜덤하게 값을 추출합니다. 이제 서브플롯은 로우 칼럼 인덱스, 이제 순으로 쓰는 건데, 이제 행, 열, 그리고 그 인덱스 나타낼 위치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덱스는 특이하게 1부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즉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3 곱하기 5 행렬 15개 이미지를 출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x틱, y틱은 눈금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제 안에 빈 것을 주어서 눈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리드는 이제 십자선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plt.train 이미지에서 랜덤한 인덱스, 그러니까 랜덤한 위치의 인덱스, 그러니까 plt.show를 해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이미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선언했던 주석 처리했던 코드가 좀 유사합니다. 네.
일부러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plt.show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셀 값을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앞서 트레인 이미지 0은 이렇게 255가 최대 값을 가지는, 이제 0에서부터 255 값을 가지는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를 225점으로 나누어서 0과 1 사이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점을 붙여주는 이유는 이제 플롯 형태로 두기 위해서 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55로 나눈 이유는 이제 0하고 1로 스케일 값을 줄여가지고 이제 0하고 1 사이 값으로 스케일 값을 줄여서 이제 그만큼 값 간의 차이,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편차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255가 1로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라벨을 이제 카테고리컬 함수를 사용해서 원화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라벨 인덱스에 위치한 것만큼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뭐 우측합니다. 이게 왜 베이직 웨이 모델이냐면, 이제 저희가 직접 러닝 레이트, 에포크, 배치 클래스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주고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이제 tf.data.dataset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API입니다. 이제 학습 이미지와 이제 라벨을 짝을 지어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후 버퍼 사이즈 인자만큼 섞어줍니다. 근데 이 섞어주는 인자는 전체 데이터 수보다 커야지 잘 섞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피트 함수는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마지막에 도달했을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조회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료를 골고루 한 번 학습을 할 때 모든 데이터가 균등하게 섞인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테스트 데이터셋은 따로 섞지 않고 그냥 짝을 지어 구분만 지어준 것입니다. CNN에 대해서는 PPT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이제 주석으로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1D와 컨볼루션 2D의 차이는, 이제 컨볼루션 1D는 자연어 처리에도 효율적이고 컨볼루션 2D는 RGB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더욱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이제 특성을 공유하고 접근하는 차이에 있는데, 이제 1D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반면에 이제 2D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컴파일을 통해서 모델의 정보를 주는데, 이제 모델, make 모델 해가지고 이제 이 함수를 불러와서 모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옵티마이저는 최적의 가중치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이제 경사방법집 하나인 아담을 사용합니다. 로스는 현재 가중치 셋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손실함수. 이제 다중 클래스 문제는 여기 카테고리컬,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이제 매트릭스는 평가 적도, 저희 분류에는 이제 어큐러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시켜주고 이제 모델 구성 요소를 출력해 줍니다. 상당히 많은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인풋 데이터가 128 곱하기 128 곱하기 3인 이미지에 4 곱하기 4인 필터를 64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4 곱하기 4인 필터 64개.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이 4 곱하기 4 곱하기 3,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64, 64개,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64가 붙어서 여기 3136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set per epoch 해가지고 이제
트레인과 배치를 나누어 줍니다. 이 n트레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데이터 개수, 전체 학습하는 학습 데이터 개수인데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이제 한 에포크당 몇 번의 배치 학습을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것을 풀어서 딱 실행시켜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모델의 구조를 출력해 줍니다. 내가 생성한 모델이 이제 내가 생성한 모델의 전체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표현을 시켜주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를 알고 싶다면 여기 주석을 해체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라스에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케라스에서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모델.bit을 통과시켜서 학습을 진행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셋에 대해서 전체 반복 횟수 그리고 아까 배치 사이즈로 나눈 반복 횟수 그리고 평가 이제 테스트 하는 거는 지금 테스터 데이터셋이랑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배치 사이즈로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통해서 완성된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 함수를 통해서 완성된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이제 테스터 데이터셋을 넣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이 prediction, 즉 테스터 데이터셋에 있는 0번째 인자값이 지금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 보니 이제 네 번째 값이 가장 크더라. 네 번째 값에 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벨이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이 레벨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서브 플롯으로 이제 각각 로스, 이클러시로 시각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종 예측을 할 때 사용되는 함수인데 이제 이렇게 예측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예측된 이미지를 예측된 이미지를 최종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딕 값 중에 가장 큰 값의 라벨을 반환해 가지고 예측된 라벨 값이 진짜 라벨 값하고 같으면은 이제 청록색 아니면은 빨간색을 이제 자주색을 리턴해 줍니다. 근데 그 값은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가 있으면 옆에 이제 각 라벨별 어느 것에 가까운지 표현해주는 함수인데 이제 여기 pltxt에 로테이션 90을 주어서 텍스트가 가로로 출력이 되어 겹치지 않게 즉 세로로 출력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라벨 값이 나올 때는 카키색으로 표현을 하였고 예측된 값을 가지는 것에는 자주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맞게 예측한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즉 맞게 예측한 경우에는 청록색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값을 인덱스부터 스테퍼 에포크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로 줄인 -1까지 해주고 0부터 카운트를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한 함수를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포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테스터 데이터의 이미지와 라벨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카운트가 랜덤한 인덱스 값이 아니라면 계속 if문이 돕니다. 계속 돌아서 서브 플롯을 사용하고 여기까지는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서브 플롯 어드저스트는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값 높이 간격을 1.0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이 출력된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와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된 값을 기준으로 이제 플롯밸류 어레이 함수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대로 파라미터 값으로 받아서 그래프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지금 GPU를 써서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 플롯 형태로 로스와 에큐러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4개의 레이블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에 생성했던 함수들이 이렇게 서브 플롯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PPT에서 본 것과 다르게 이제 학습이 덜 돼서 지저분하게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보았고, 다음으로는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의 핵심인 120개의 모델을 저장하고 이제 로스와 에큐러시 그래프를 저장하여 저의 두 번째 프로젝트의 핵심인 이제 파라미터 값의 상관관계를 시각화시키는 코드입니다. find best 모델은 이제 위의 코드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P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주석을 풀어주면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석을 해체하지 않고도 실행이 잘 된다면 굳이 해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기본 파라미터 값은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0.002부터 0.0029까지 찾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2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배치 사이즈가 17, 18, 19가 아니라 이제 막 15, 16, 17하고 싶으면 여기를 1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에포크랑 N클래스는 고정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중 포문을 돌면서 이제 PP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는 이제 배치, 그리고 N은 에포크, K는 러닝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활용이 되고 이제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이제 에포크는 25, 30, 35, 40 그리고 얘는 이제 1부터 9까지 단 소수점 5번째 밑에서 반올림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제 1씩 증가해서 총 2개씩 증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변수값만 조금 변한 것이었고 똑같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서브 플롯 형태로 묶어줍니다. 이때 이제 들어가는 이름은 이제 여기 테스트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프린트 테스트 리스트라고 하시면은 학습을 하면서 생성된 최종 로스와 에클리시를 저장할 리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를 간단하게 A 인자에 이렇게 넣어서 파일명이 각각의 파라미터 값이 되도록 이제 뭐 배치는 몇이고 f코드는 몇이고 러닝레이트는 몇이다. 1대의 로스 에클리시.png 뭐 1대의 모델.h5 형태로 저장을 했고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저장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예외 처리 없이 잘 돌아갔지만 초기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많이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만약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나면은 try exect 구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저장 시도를 했는데 잘 되면은 그냥 해버리고 안 되면은 그냥 패스해라 새로 만들어라 해서
이제 막힘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지금 GPU를 사용해서 이제 이 속도가 돼야지 지금 GPU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막 찔끔찔끔 해가지고 학습하면은 지금 GPU 못 쓰고 CPU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벌써 한 번 돌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킨셜 1, 두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스킨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스킨셜 1이라고 두 번째 함수, 두 번째 모델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다 생길 텐데 열람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괜찮은 모델을 시각적으로 표현된 괜찮은 모델을 선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치 사이즈, 에포크, 러닝 레이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모델 이름이 이제 여기서 1대의 .h5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 이름 찾기도 되게 편리합니다. 네, 중간에 잠깐 오류가 났었는데 이제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로드한 모델에 대해서 지금 이 H5 파일이 H5 파일이 웨이트랑 모델의 구조, 모델 훈련 구성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불러와서 이어서 새롭게 파라미터 값을 주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활용해서 학습을 또 새롭게 이어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또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결과 이 값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학습에 대한 이 결과가 아니라 그냥 0번째 값을 넣었을 때 항상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값의 원본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값이 지금 나왔는데 얘가 지금 17, 25, 14 이제 여기 폭이 더 큰 이유는 여기 이제 0부터 0.8까지인데 얘는 0부터 이제 0.5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정확도도 거의 이제 92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성능이 조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성능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파라미터 값이 조금 더 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불러온 것에 대해서 제 에포크, 배치, 러닝 레이트를 또 새롭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포크를 한 3, 들어서 이제 에포크를 한 40 정도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러닝 레이트를 똑같이 14, 그리고 배치도 17 똑같이 한 상태에서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제 GPU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40번 도는데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과적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슬롯이 뜰 것입니다. 과적합이 일어났네요.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적합이 일어났고 이제 엄청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똑같은 걸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값을 러닝 레이트는 그냥 0.0011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안 쳐진다. 최대한 제 원래의 값과 유사하게 한번 학습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적합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학습을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학습을 이어서 시켜도 됩니다. 학습을 이어서 시켜보겠습니다. 원활하게 학습이 잘 진행이 되는데 아마 데이터 수가 작아서 과적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떠서 지금 과적합이 일어난 상태인데 배치 사이즈를 한번 25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배치 사이즈를 이제 18만 주고 이렇게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H5 파일을 접근을 해서 이제 여기 지워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H5 파일을 접근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 즉 러닝 레이트를 이제 똑같이 0.00016을 주고 학습을 컴파일을 다시 해서 학습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게 17, 25, 0.16 이 그래프와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데이터 수가 작아서 과적합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결과가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로스는 이제 이전과 유사하게 0.37 나왔고 에큐러시는 이제 0.91로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많이 벌어져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 y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여기는 0부터 0.8인데 여기는 0부터 0.4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분류 결과는 이렇게 흠난사가 하나 이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